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간 현재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재정업계에서 가장 존중받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신문 가운데서 가장 비쌉니다. 한 달에 69달러인가요? 구독료가 온라인만 보는 게 69달러인가 그런데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늘 현재 가장 많이 본 첫 번째 기사와 두 번째 기사 이 두 가지 같은 이슈입니다. 합친 것과 역시 재정 분야에서 굉장히 경제 분야에서 강한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다룬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즈음이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서 큰 일을 하다가 간 그 사람을 쭉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설책 읽는 것처럼 좀 느낌도 있고 배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원 투 이코노미스트의 또 하나의 기사 부고입니다. 찰리 먼거라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텍스타일 회사를 세계적인 이런 거대한 투자 회사로 만들어 놓은 이 찰리 먼거 이분께서 99세로 어제 숨졌는데 정말 이 스토리에는 많은 게 나옵니다. 왜 그분은 성공했는가? 투자에 대해서. 그런데 투자가라기보다 어떤 thinker?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철학자?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왜 이 사람과 워렌 버핏은 잘 맞았을까? 외모도 비슷하잖아요. 나중에 좀 찰리 먼거가 살이 좀 쪘지만 6살 위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보다 이 부회장.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 타임즈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는 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상식의 귀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상식적인 감각, 비상식적인 센스 이렇게 내가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렇게 발전시키고 활용을 하는 끈질긴 결심과 실천이 있었던 사람 그렇게 불리고 싶다고 올해의 이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99세 때 인터뷰한 것.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상식의 귀감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워렌 버핏에게는 부회장 그 이상이었죠. 이코노미스트는 비틀즈의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이런 표현도 하고 스포츠계에 잘 맞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미국의 큰 회사는 후계자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찰리 먼거라는 이분은 버핏이 사업 전망과는 상관없이 뭔가 어려운 저 회사를 그냥 헐값에 확 먹어버려야지 이런 전략에서 벗어나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투자의 큰 대기업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어제 숨지셨고요. 본인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본인 이름을 들어간 미국 법률회사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먼거 누구 합동 법률 회사를 차렸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도 그 일을 시작을 했었죠. 그때 이제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법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취미로 할 정도로는 아주 좋지만 더 큰 투자 세계에서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전에 이제 이 워렌 버핏도 누군가 멘토가 있었는데 그 멘토가 이제 없어지게 됐고 그 사이에 사람을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6살 위지만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서 워렌 버핏의 부모님이 버핏 앤 선인가 이런 이름의 그로서리 스토어를 할 때 10대 때예요. 서로 6살 차이가 나지만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각각 다른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찰리 먼거가 1924년도에 태어난 거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학생들 10대들 전부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부모님도 요즘처럼 용돈 거저주는 게 아니라 다 일하고 주고 하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외모가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비슷했지만
지적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죠. 워렌 버핏 하면 단순합니다. 너무너무 심플해요. 평범하고 단순함에 그것도 또 대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찰리 먼거 씨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생각을 하는,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워렌 버핏이 찰리는 말을 하고 나는 그냥 입술만 놀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투자에 대해서는 BYD라고 제가 이제 그 다운타운 쪽을 이렇게 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진 그 배터리로 시작을 해서 배터리로 시작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중국의 이 회사에 대해서 전에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찰리 먼거가 쫙 보고는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중국 자동차 회사를. 본인이 왜 그랬느냐, 아는 것에 기초하는 거죠. 엔지니어링,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먼트를 설계하고 짓고 팔고 해서 제일 처음에 100만 달러를 딱 쥐게 됐던 사람이 이 찰리 먼거인데, 엔지니어링에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딱 보고 있다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코노미스트가 복잡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알았죠. 알아서 투자를 했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사람들에게 충고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것이 이제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굉장히 큰 회사고 뭐 주주도 수십만 명이 될 텐데, 1995년도에 하버드 법대 나왔잖아요. 원래 군인이었다가 군에서는 기상학을 공부했대요. 학부를 다 졸업하지 않고 뭐 그 당시에 군인이고 하면은 또 GI 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학교에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버드 법대에 거의 입학 못할 뻔했는데 그때도 찬스가 있었던 거죠. 레가시가 됐건 무엇이 됐건 이 찰리 먼거의 가족이 하버드대 그 학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입학을 겨우 그냥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길 졸업을 했으니까 1995년도에 학생들에게 딱 이제 뭐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뭔가를 결정할 때 미치는 24가지 잘못된 판단, 그걸 쭉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난자, 여성의 난자와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인간의 난자에는 차단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자가 딱 들어가면 문이 닫혀서 그 다음 정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인간의 마음도 같은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뭐 어디에다가 투자라고 하면서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하고 아는 것을 확 비워버린다는 겁니다. 더 많이 알아지겠죠. 그래서 그 연설을 듣고 막 물리학장도 막 사로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복잡한 거죠. 아는 것. 그런데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것보다 더 넘어가야지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폴 알렌과 비교를 한다던가, 뭐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선수들과 비교를 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을 하면서 마법과 같은 무엇을 60년 동안 마법을 계속 이어간 거죠. 이 두 사람이 한 번도 논쟁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24년도에 오마하에서 태어나서, 그러면 워렌 버핏은 30년생인 것 같네요. 1959년도에 누군가의 소개로, 뭐 의사의 소개로 만나서 62년부터 75년까지 평균 24.3%의 수익을 냈는데, 이걸 비교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 당시에 다우지수의 수익률은 6.4%였습니다. 4배 이상, 400% 이상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나서 78년도부터 이사에 딱 들어가고 부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요, 이 비즈니스 하는 걸 어디서 배웠냐면 군대에서 포커 게임 하면서, 그리고 젊었을 때 잠시 변호사를 할 때 나는 이 비즈니스에 관한 스킬을 다 그때 배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버크셔 해서웨이 뭐 1년 연례 뭐 주주총회 이런 것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배워야지 될 것은 좀 불리한
나쁘겠다. 이게 게임에 있어서 말하자면 패가 나쁘다. 내가 들고 있는 포커 게임에서 패가 나쁘다면 빨리 접어라. 빨리 폴드 해버려라. 그리고 이거 너무 좋아. 패가 좋아. 그러면 그런 것을 자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기회는 오기는 오지만 자주 오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꼭 잡아야지 된다.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사람이 분명히 아주 좋은 기업을 뭐 좋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는 있다는 거죠. 뭐 3번, 4번, 일생 동안 많으면 5번 정도. 그게 이제 사물의 본질이다. 드물게 온다. 드물게 온다. 그리고 이거 아니야. 패가 나빠. 하면 빨리 접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고 이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투자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투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장소도 잘 아는데요. 페사디나에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 모퉁이에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고 건너편에는 또 큰 몰에 들어가는 입구에 앤틱 샵도 있고 하는 그 페사디나 컨벤션 센터 홀 크거든요. 그 홀에서 찰리 먼거만의 아주 막 건조한 재치, 말도 있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쫙 그 사로잡았는데 87살 때 마지막으로 컨벤션 센터에서 연설을 했답니다. 3시간 동안. 마치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막 집도하는 목사처럼 그런 걸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 치면 좋다고 본인도 좋아하고요. 87살 때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주제가 각양각색이라는 겁니다. 그 각양각색 모든 것에서 투자에 있어서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워렌 버핏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소개를 하면은 부자 부모들에게요. 자녀를 돌보는 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면서 아예 뭐 구태여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이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제가 요즘에 미국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 특히 부자인 경우엔 자녀가 또 여러 명 있고 미국은 첫 번째 와이프에서 난 자녀, 두 번째 와이프, 그리고 지금 와이프는 또 달라요. 이렇게 되는 경우 웃지만 그 사이에서의 아버지에게서 얻어내려는 거,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런 거 보통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그럼 사람들이 막 웃고 이런 얘기. 그리고 찰리 먼거도 저랑 똑같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코노미스트를 가장 좋아하는 잡지다. 그때 표현을 어덜트 매거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성인용 그런 잡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야말로 서두르지도 않아요. 서두르지도 않고 딱딱 자신들의 페이스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사를 보도를 하죠. 그래서 어덜트 매거진으로서 이코노미스트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코노미스트니까 지적을 했고요. 그리하여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투자에 있어서 대단한 회사를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생활, 삶, 그 모든 것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라든가 세계관이 반영이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찰리 먼거의 특징을 4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정직하고, 현실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끝까지 얽매이지 않는다. 속임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회계 에비타 이건 정말 헛소리 수입 내는 거야. 이렇게 대체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막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부 투자가들의 그 엄청난 뭐 과대망상증, 그들은 다 뭐 헤로인 중독자 이런 말들을 그때 다 낸 겁니다. 그리고 뭐 나이가 워낙 많았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나와서 이분과 완전히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쁜 시각을 갖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은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의 능력의 범위를 알아야지 된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에 서두르지 말라. 서둘러서 투자하지도 말아라. 근데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볼 것 같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는 것을 하고 알고 나서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지 하고 털어버리라는 얘기. 또 호기심에 대해서는요. 호기심이 이분께는 평생에 끝까지 같이 간 친구인데 사업가들이 끊임없이 지식을 좀 새롭게 이해를 하고 새롭게 새로운 지식들도 탐구를 하고 그리고 뭔가를 추측해 보는 것 그런 것에도 도전을 하고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실패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이런 게 이제 몸에 배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게 이 찰리 먼거의 특징이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생각도 또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여러 가지 그리고 이분이 공자를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긴장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과 잘 지내야지 된다 이런 말을 수없이 했고 그 예로서 애플을 듭니다. 애플도 뭐 요즘 중국 시장에서 인도 쪽으로도 많이 넓혀가고 있지만 애플과 중국과의 관계가 비즈니스와 애플의 비즈니스에도 좋고 중국에도 좋고 서로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라고 하면서 올해 초에 지금은 이제 리셋 버튼을 다시 눌러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최소한 핫라인이라도 열고 했지만 1월 달 올해 초에 막 스파이 정찰기 문제 있고 했을 때 스투피 막 스투피다 멍청하다는 얘기를 3번이나 했었던 그 정도로 미국은 중국과 잘 지내야지 된다 하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쭉 볼 때 뭐 정직성, 현실, 또 뭐 호기심 많은 거,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코노미스트는 그를 어떠한 그 아주 비즈니스 투자에 있어서는 상식적인 귀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똑같은 뭐 사람의 다른 점을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파이낸셜 타임스는 조금 다른 그런 뭐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했었던 남자 이런 식으로도 아무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찰리 먼거라는 분이 이제 세상을 99세로 떠났는데 애플,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 많고 뭐 철도, 뭐 게이코 소유권 엄청 많잖아요. 7,80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쭉 이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이 났던 것은 그런데 99세인데 이분의 후계자를 벌써 10년 전부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놔서 그 보험이 아닌 비보험 부분의 부회장인 그레그 아벨 이분이 이제 뭐 뒤를 잇게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워렌 버핏도 93세입니다. 워렌 버핏도 93세예요. 그러니까 이 뒤도 오마의 현인과 오마의 현인의 가장 중요했었던 사람도 세상을 다 떠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구나. 워렌 버핏 120살까지 그 이상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정말 그럭저럭한 그거 있잖아요. 그럭저럭한 회사를 좋은 값에 사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가장 버크셔 해서웨이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그럭저럭한 회사를 좋은 값에 사는 것보다는 좋은 회사를 공정한 가격에 사는 게 좋은 딜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워렌 버핏도 이 사람도 나이도 이렇게 됐는데 찰리 먼거가 남긴 말 가운데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뭐 그런 것은 인간이 행복하려면은 그 최선의 길, 최선의 방법, the way 행복해지기 위한 것은 기대를 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남기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게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경제 전문지니까 다릅니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읽었던 2개의 기사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합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